라디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6월 6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 쉬는 날인데도 많은 분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뉴스 리액션인데요.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목요일의 뉴스 리액터, 목요일의 남자, 목요일의 요정, 제 김민아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여기 쉬는 날이라고 회사 셔터를 내려놨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하지만 모두가 일을 하고 있다. 예, 네, 아니, 건물주가 닫아놓은 겁니다. 저희가 닫은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이제 네. 어디로 들어와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네. 저희 너무 당연하게 네. 일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또 안내드린다는 깜빡했네요. 아니 그래서 이제 추리를 했죠. 분명히 사람들이 어디론가 들어갔을 것이다. 뒤로 갔더니 그 전에 났던 장희로 기자가 장희로 기자가 아무튼 그거 쉬고 있더라고요. 어떤 행위를 하면 쉬고 있습니다. 쉬고 라는 것까지 있어가지고 폭로하셨습니다. 쉬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습니다. 네. 네. 아니, 사실 오늘 저희는 다 출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쉬는 날인 걸 깜빡했어요. 아침에 버스 타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지? 라는 생각을 하고는 맞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참 여러모로 쉬시는데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그 라디오 방송은 이 휴일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르쳐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니죠. 안 갔죠. 그래서. 왜냐면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혹시 쉬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그분들은 거꾸로 자기들은 쉬지만 남이 안 쉬는 거를 까먹고 있었다. 네, 약간, 네, 뭐 슬프다고 해야 되나? 슬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댓글창에 왜 오늘 3명이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주하은 기자가 원래 뉴스 브리핑을 가끔 이렇게 해줬었는데, 오늘은 리액터의 리액터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리액터의 리액터 주하은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단독 기사 하나 소개할 게 있다 보니까 주하은 기자 특별하게 모셨는데요. 첫 번째 뉴스 얼른 들어가 보죠. 네. 단독 0일만 가망 없다 결론. 네, 시사인 단독 기사입니다. 네,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가 0일만 일대 심해 개발 사업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시사인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23년 상반기 보고서에서 우드사이드는 탐사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광구를 퇴출시켰다. 여기에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심해 5강구에서 철수하기로 한 결정과 또 캐나다, 대한민국, 미얀마, A-6강구에서 공식 철수 활동을 완료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0일만 일대 지역인 동해 8광구와 6-1 광구 북부 지역을 탐사해온 회사인데요. 지난 6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탄성파를 통해서 지층 구조를 분석해왔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분석을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담당한 곳이 우드사이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보도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요약하자면은 석유공사 우드사이드는 2007년부터 15년간 물리탐사를 함께 진행해왔다. 그러나 우드사이드는 시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인 유망구조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이후 자료를 넘겨받은 액트지오가 자체적인 그 첨단 기술을 토대로 이번에 새롭게 유망구조를 도출한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하루 종일 주한 기자 이거 취재하느라고 바빴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자부의 해명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기사가 나가고 나서 결국은 해명이 나왔네요. 어떻게 이 해명 봤습니까? 일단 해명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면 먼저 가장 말을 하고 싶은 건 석유공사와 산자부에 꽤나 섭섭하다. 섭섭하다. 주한 어제 기자. 정말 전화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쨌든 공정하게 그들의 반론을 실어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전화를 정말 많이 걸었는데 어제도 결국 답변을 주지 않았고 오늘에서야 답변이 나왔는데 저한테는 연락이 전혀 안 왔거든요. 그냥 공식 홈페이지에만 올려놨던데 그거 왜 나에겐 전화를 주지 않나 라고 꽤 섭섭했었고요. 해명 보고서는 뭐 나름 이제 해명을 잘 준비하셨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먼저는 이 우드사이드라는 회사가 이게 가망이 없어서 이 한국 사업을 벌인 게 아니라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정리하다 보니까 빠진 거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도 댓글에서 달아주시긴 했는데, 합병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정리하진 않거든요. 그럼 그 중에 왜 하필 한국 사업을 정리했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그 부분을 약간 눈치고 넘어간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기사에도 함께 나왔지만, 이 합병 과정에서 정리된 여러 가지 탐사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트리니다드, 토바고, 미얀마, 캐나다. 근데 이게 그 회사에서 낸 입장문과 외신 자료들을 다 보면 다 이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미얀마에서 철수한 이유는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고, 아니면 캐나다에서 왜 철수했느냐라고 하면 캐나다에서 오히려 철수하면 이게 우리에게 연간 이득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한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공식적으로 설명한 자료는 없어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도 분명 그런 어떤 건가는 이유가 있을 테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해명은 약간 그 일부에 불과하다. 분명히 한국에서 철수한 이유는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명이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죠. 이 우드사이드라는 회사가 정말 이 동해의 그러한 이제 지금의 이 영일만 석유 이제 우리 석유왕이 될 수 있는 네, 그러한 이제 아직은 가능성. 네, 예. 곧 우리가 아주 그냥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그래서 심지어 보수 언론이 이 돈을 어디다 쓰자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절대 국민들 복지에 쓰지 말고 국부펀드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굴려야 된다, 이것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 어쨌든 거기를 정말 정밀하게 탐사해가지고 여기는 땡이네, 비었네, 여기 완벽하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판단으로 나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회사니까 합병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합병할 때는 이른바 이제 여러 가지 부실 자산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좀 앞으로 사업성이 좋은 거나 이런 거는 챙겨가지고 합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정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액트지오라는 데 어떤 귀인이 오셔가지고 그걸 찾아낸 거 아니냐. 요거 설명을 하고 싶은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보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드사이드라는 데가 그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정리할 때의 기준은 그러니까는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데 위주로 정리한 거 아니냐. 돈 안 되는 데서부터 정리한 거 아니냐. 어느 단계에서 정리했든지 간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주한 기자의 대변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제가 볼 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게를 두고 싶은 거는 결국 뒤에 얘기인 거예요. 액트지오가 해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설명하면 된다는 거고, 여기는. 그게 아니고 애초에 우드사이드가 원래 잘 해왔는데 잘 해오다가 손을 뗀 게 이유가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이 얘기의 흐름은 액트지오가 그걸 다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어떤 이 역량과 자격이 있는 거냐. 여기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징검다리 같은 그런 얘기를 지금 찾아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징검다리를 찾아낸 주하은 기자, 어떻게 취재하게 된 건가요? 사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뉴스인데 바로 발빠르게 기사 쓴 거잖아요. 네, 사실 모든 잘된 취재가 그렇지만 운이 좋았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이 방송을 통해서 하승수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사실 어제 아침에 하승수 변호사께서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거. 하승수 변호사께서 페이스북에 정보공개 포털에 이러이러한 자료들이 있다, 이렇게 포스팅을 올리셨어요. 예. 그 포스팅을 보고 제가 정보공개 포털에 가면 이런 정보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 포털에 있는 자료들을 이제 하나씩 다 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우드사이드라는 회사 이름을 찾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타고 들어가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눈 밝게 또 성실하게 취재한 결과이네요. 운만 좋았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실력도 좀 있었습니다. 예, 수상 소감으로 굉장히 적절한 톤앤 매너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난 왜 부른 거예요? 지금 바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둘이 칭찬하고 그러면 되지. 나는 왜 불렀어요, 그러면? 같이 칭찬해 주시면 좋죠. 아니, 내일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잖아요. 액트지오의 고문이자 이제 박사인. 뭘 좀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면 김민하 평론가는 생각하세요? 근데 이 부분은 물어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제가 이력이나 이런 걸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사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주로 이제 질문을 이 사람한테 한다고 그러면은 과연 그게 예를 들면 근거가 있는 거냐, 이런 걸 물어볼 거잖아요. 그 140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인데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 정도의 어떤 탐사 자원량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 이런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근거를 아마 요구하게 될 것 같은데, 그 근거를 내놔봐야 이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없을 것 같고, 그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이 액트지오라는 거를 하는 요 무슨 박사님이잖아요. 네. 이름을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이 사람. 네, 아브레우인가요? 네, 브라질에 가까운 분이, 브라질 스타일의 이름이어서 아브레우 박사. 이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 입장이 편한 게, 나는 독자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독자적인 연구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30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 정도의 어떤 것들을 품고 있을 수 있는 유망 구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다. 요거잖아요, 얘기가. 그러면 이 유망 구조라는데 꼭 반드시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의 자원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건 이미 전제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 탐사 수출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책임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기 편한 거고 또 왜 틀렸냐고 따지기도 어려운 거여서 사실 이 사람으로부터 뭘 확인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람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취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궁금한 게 뭐 계속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뭐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왜 예를 들면은 여러 업체라든지 여러 사람한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교차 검증하자고 검증. 할 수 있었는데 왜 이 업체에만 특히 맡긴 거냐에 대한 의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사람이 엑선모빌이나 이런 데서 뭐 열심히 뭐 이 일을 했고 그다음에 유수의 주요 대학에서 강의도 했고 또 학문적인 업적도 나름대로 있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이 어쨌든 나와가지고 사실상 1인 기업처럼 이렇게 만드는 회사를 굳이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일을 맡겼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보고 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 회사가 그렇게 뭐 업력이 뭐 대단한 회사가 지금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람을 보고 한 건데 그럼 이 사람을 연결한 커넥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결고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는 제가 만약에 기자면 취재를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업계의 어떠한 커넥션일 수도 있고 여긴 또 산자부 관료 내지는 이런 커넥션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결국은 엑소모빌하고 이어지는 이런 관계들의 어떤 고리일 수 있는 건데 그 고리를 만약에 찾으면은 이게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약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건데 그걸 물어보면 대답은 안 해주겠죠. 그래서 아마 취재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취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한 기자에게 김민하 평론가 하나의 숙제를 준 것 같다라는 아니, 제가 생각이 뭐 드는데 제 편집국장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어요. 예. 세게 듣겠습니다. 예, 또 계속 취재가 좀 필요한 사안이고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좀 더 볼 생각인가요? 일단은 지금 우드사이드의 입장을 직접 듣지는 못했고 우드사이드가 사업 보고서에서 말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취재에 녹여낸 건데 사실 우드사이드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은 게 가장 크거든요. 물론 호주로 가겠다? 우드사이드 예. 본사에서 이 방송을 보진 않으시겠지만 예. 인터뷰만 해주시면 내일이라도 가겠다. 호주로 가겠다. 국장을 설득해서라도 가겠다. 꼭 그 입장을 꼭 들어보고 싶고 산자부한테 꼭 들어보고 싶은 거는 산자부가 해명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드사이드한테서 회수받은 자료에다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생산한 자료를 더했다라고 말했는데 우드사이드가 여기서 철수한 게 2023년 1월이거든요. 그리고 이 액트지오가 여기 이 사업을 맡게 된 게 2023년 2월이에요. 근데 우드사이드가 3년간 사업을 해왔는데 그 1개월 안에 뭔가 결정적인 자료가 나왔다는 건가? 저는 그게 좀 믿기가 어렵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믿기가 어려운데 분명히 우드사이드가 어떤 자료를 반납했는지 자료는 남아있어요. 정보공개 포털에 비공개되어 있지만 남아있거든요. 비공개인가요? 네, 현재 비공개된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드사이드가 반납한 자료를 공개하고 그리고 액트지오가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두 개를 공개해보면 추가적으로 받은 자료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올 텐데 그 부분을 산자부에서 꼭 공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괜히 끼어들어서 첨언을 또 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목들도 이상한 건데 액트지오가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현장에서 지금 이 아브레오 박사가 막 헬기 타고 와가지고 현장에서 막 여기 뚫어봐 지금 이렇게 진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석유공사든지 어디든지 일단은 기초적인 어떤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것들은 석유공사 중심으로 한 거고 그거를 이 정확하게 그래서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엑스지오가 한 건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걸 넘겨받아서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2차 가공 내지는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석한 결과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회신한 거잖아요. 엑스지오가. 그래서 요게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이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제 한국일보나 이런 데 보도를 보면은 회신이 된 이후에 이거를 크로스 체킹을 또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석유공사에서 이 자문단이라고 표현된 데도 있고 뭐 한데 전문가들을 또 불러서 이 결과를 놓고 맞냐를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에 이렇게 두 줄인가 나온 문장을 읽어보면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가 이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같은 이런 걸 다루는 학자들의 입장에서 흥분할 만한 결과가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브리핑 할 만한 사안이야.
그 정도 됐으면은 그런 얘기가 아닐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것만 갖고는 아직까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뭐 이 정도 수준의 얘기인 것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모든 관계 이거 우드사이드 그다음에 그 엑스조에서 회신 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하는 그 자문단에 들어간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모든 관계자들이 다 이거 가지고는 일단은 뭐 시추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 기대하기에는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오로지 엑스지오의 아브레우 박사랑 윤석열 대통령만 지금 그리고 옆에 이제 같이 있었던 안덕근 장관 요 세 사람만 너무나 희망차게 지금 희망에 차가지고 야 곧 우리는 대박 난다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상하기 때문에 요게 의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모로 궁금증이 크다. 서결적 사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약간 저는 근데 이것도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빵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산유국이 되고 그리고 140억 배럴 정도 그것도 최대치란 말이에요. 이 아브레우 박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줬지만 그것도 아브레우 박사 얘기한 것 중에서도 최대치예요. 그게 140억 배럴. 135에서 140을 얘기했는데 140억 배럴을 굳이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시총의 5배다. 그것도 배럴당 $100라고 그냥 산수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게 이제 하여튼 네. 길을 넘길까요? 슬슬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무튼 그게 딱 해가지고 국민들 마음에 지금 기쁨을 줬으면 여기까지 안 왔는데 기쁨이 아니라 의무만 크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무 기획력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이거 하자고 한 사람은 저는 그 사람도 누군지 궁금하다. 국정브리핑을 굳이 하자고 한 사람이 누군지가 사실은 더 궁금해요. 저는 이 앞에 단계는 어떤 회사는 이게 된다고 하고 어떤 회사는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전문가는 비관적이고 누군 낙관적이고 이런 거는 이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굳이 이거를 대통령이 이거는 국정브리핑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을 기쁨의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녀석이 누구냐. 예.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한 아이템만으로도 벌써 하다 보니까 17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달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주한 기자는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더 얘기하시죠 여기서. 예. 계속 얘기하세요. 제가 이제 그만 얘기할 테니까 뒤에 남아있기 뒤에 때문에 아이템을 빨리 얘기하세요. 가서 마감하고 예. 오겠습니다. 네. 아니요 시사회는 마감이 수요일이에요. 오늘 목요일. 끝났어요 이미. 네, 산자부에 내일 기자회견도 있는데 출입 기자만 갈 수 있다 보니까 주한 기자가 직접 가서 좀 물어보지 못한다는 사실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또 다시 한번 섭섭합니다. 출입 기자만 이렇게 차별하는 이런 행태 이제 진짜 규탄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하던 취재를 좀 마무리할 수 있게 주한 기자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파이팅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럼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낙선자 자리 챙겨주기. 네, 개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개각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이용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 2차관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역도 국가대표 출신 장미란 선수가 현재 2차관 자리에 있는데 1년 만에 교체 수순에 들어가는 건데요. 이용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 지역에 출마를 했지만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에게 밀려서 낙선을 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수행실장을 맡으면서 대표적 친윤으로 꼽히는 인사인데요. 이 낙선한 인사를 대통령실의 참모로 기용한다는 설을 두고 이 자리 챙겨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조각 때 임명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 인선이 마무리된 후에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합니다. 이 한덕수 총리도 총선 이후에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이 2달 가까이 후임자를 찾는데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리 임명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한 총리 역시 당분간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개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각 카드가 국면 전환으로서 좀 통할 거라고 보세요? 이게 통합니까 이게? 네. 그래도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하려고 하니까 어떤 효과를 바라고 그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하려면 그러면 총선 직후에 그러면 뭔가 전격적으로 쭉 나왔어야 되는 건데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총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과정의 정치적인 어떤 맥락이나 이런 건 이미 다 형성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 별로 변한 거 없고 그다음에 워크숍이나 이런 데서 지나간 건 다 잊자고 그랬고 네? 다 함께 차차차입니까? 그리고 맥주 한 잔씩 하고 네? 그리고 차장력 특검 이런 거는 다 거부권 행사하고 이미 이 맥락이 다 형성됐는데
이제 와서 예를 들면 이 전면 개각입니다 이런다고 해서 그 맥락이 다시 리셋되거나 이렇게 될 일은 없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건 없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이용 전 의원은 뭔데요 그러면은 이게 이분은 뭐 정무석 밑에 정무비서관으로 간다는 얘기 한참 나오다가 회전문 인사냐고 그래서 갑자기 없어졌다가 다시 또 무슨 차관을 보낸다고 하다가 이거는 이게 그 낙선자 자리 챙겨주기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자기 충신을 어떻게든 그 자리를 어떻게든 만들어 주려는 그런 거죠. 낙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충신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들게 하잖아요. 거기다가 장미란 선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저는 이분이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정말 저는 정말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만두는 거면 뭐 그건 그래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차관이 될 때부터 그런 우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론용 이제 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그러한 차관의 역할만 짧게 하고 나중에 또 실질적인 뭐 다른 공무원 출신 차관으로 교체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역할을 줄 거면 이런 실패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역할을 줄 거면 확실하게 줘가지고 이런 분들이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를 선례를 확실하게 만들어 줘라.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장미란 선수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의도가 이러니 저러니 평론을 하겠는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퍼즐이 잘 안 맞아서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난감합니다. 김민하 평론가도 지지하는 어떤 행태. 뭘 한다고요? 네, 게임 오바였나요? 게임 뭐죠? 게임 기법인가요? 지지가? 지지는 굿게임이죠. 예. 게임 끝내고 싶을 때 굿게임. 그렇군요. 지지 치고 나간다 이렇게. 예. 저 근데 이미 시간을 오버했다. 이미 평론가 퇴출돼가지고. 네. 또 갑자기 슬픔이 모두 가시는 건가요? 직업 유튜브 출연자로 바뀌었습니다. 직업이. 여기서도 평론하시잖아요. 네? 여기서도 평론하시는데요. 근데 직업이 평론가. 평론가십니다. 평론가. 네. 슬픔이. 네. 얼른 세 번째 뉴스 키워드 짧게 해보죠. 네, 공수처의 깡통폰 제출. 네, 그러니까 휴대전화로서 증거 가치가 없는 걸 냈다 이런 말인 거죠. 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이른바 깡통폰을 공수처에 제출했는데요. 이 박진희 전 보좌관은 지난해 7월 28일을 전후로 해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김계한 사령관 등과 이제 수차례 통화한 바 있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도 공수처에 휴대전화를 제출을 했는데 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7월부터 8월 이 자료들이 모두 삭제돼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김동혁 단장 역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한편 박진희 전 보좌관은 동아일보에 3년 가까이 사용해서 그 휴대폰을 그냥 교체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국방부 수뇌부가 핵심 증거 삭제 등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네, 이제 이 사건에 점점 더 이제 증거와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증거인멸 행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체가 밝혀지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실체는 안 밝혀지죠. 그러니까 안 이게 밝혀지나요? 뭐 깡통 휴대전화 이거 뭐 통전입 공장인가요? 다 왜 이거를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만 지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종섭 장관도 그랬죠. 네. 이종섭 장관도 공수처 그때 런정섭 할 때 런정섭 런 할 때 새 휴대전화 낸 거잖아요. 네. 그게. 그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의 보좌관도 이런 거고 또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랬다는 얘기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좀 의심할 수 있는 거는 같이 모여서 그러기로 했나? 네. 작전을 짠 것인가라는 의심까지 할 수 있다. 누가 잘 이제 정리된 여러분 압수수색을 혹시 당하더라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라고 조언해 줬나? 근데 제가 어느 변호사님한테 듣기로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쭉 이런 거 이제 변호하고 이럴 때 쭉 일단 관계된 사람들 모아서 요렇게 저렇게 방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그래서 뭐 입을 맞추고 어디까지 방어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고 증거는 어떻게 할 것이고 요런 거 뭐 서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게 드러나면 다 증거인멸이잖아요. 이 증거인멸인 거잖아요, 지금. 다 그러면 구속해야죠, 그러면. 근데 그게 되겠어요, 지금? 안 되면은 그러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울 거고 특히나 7월 지나면은 뭐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7월 지나면은 이런 이제 핸드폰이나 통화 기록이나 이런 전자정보나 이런 거는 없어질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보존기한이 지나서.
그래서 뭔가 빨리 특검이 뭔가 구성이 되고 뭔가 수사가 진행되고 이러지 않으면 이 실체를 다 밝히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는 와중인데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올 지경이죠. 네. 예, 김이나 평론가가 잠을 못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와중에 댓글에는 유튜브가 유튜브가 요새 제일 잘 나가는 매체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이나 평론가를 위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슈퍼챗을 쏴주신 분도 계십니다. 김이나 평론가 왕팬이라고 하시네요. 슈퍼챗을 나한테 주는 건 아니죠? 네, 그것은 여러분이 좀, 네. 여러분이 갖는 거죠? 앞으로 이제 김이나 평론가님께 더 좋은 간식을 제공할 수 네, 있는 여러분이 것으로 갖는 하도록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갖는 걸로. 네. 네, 휴일인데도 이제 오늘 굉장히 폼이 좋게 여러 가지 멘트를 해주신 김이나 평론가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6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김준일 평론가, 장윤선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특별한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